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들 입장해 주세요. 예, 김남희 배우님, 신민아 배우님, 염지호 감독님 이렇게 세 분 입장하고 계십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눈동자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감독님부터 오늘 정말 첫 공개되는 자리인데 기자분들에게 첫인사 한마디씩, 감독님부터 배우분들까지 첫인사 한마디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동자의 연출을 맡은 염지호라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네, 저는 눈동자에서 서진 서인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눈동자에서 도영 역할 김남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들이 질문 좀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감독님께는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신경을 썼던 그 연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배우님들도 이번 작품 캐릭터 맡으시면서 특별히 준비하셨다거나 좀 신경 쓰셨던 그 본인 캐릭터의 어떤 연기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릴러 영화다 보니까 이게 관객들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연승 기자입니다. 김남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캐릭터를 맡으셨는데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맡은 캐릭터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컸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사실은 고민이 얼마나 많았었냐면은 중간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도 이제 감독님께서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대표님께서도 더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제 작품에 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역으로서 서진을 만날 때와 그리고 도역이 아닌 이제 실체가 드러났을 때 서진을 만났을 때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모습이 섞여 있는 사람이라 묘하게 그 모습이 담겨 있으면서도 티가 나지 않게 연기를 해보려고 좀 담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그냥 여성의 연기가 아니라 어떤 정신장애로 인한 어머니의 연기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도역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스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걸러주시고요. 그래도 기자님들의 궁금함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이 정도 말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근데 충분히 이게 뭐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숨길 말이 없어요. 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는데 기사로서나 그렇게 외부 노출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김민진 기자 겸 배우입니다. 영화 미드나이트처럼 제한된 감각을 활용한 스릴러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감독님과 배우 신민아 배우님께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가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감정이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관객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감정이나 메시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감독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스릴러지만 저 스스로는 이게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이 정말 사랑인가?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어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도 보시고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서진 서인이를 연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느끼는 어떤 뭐 사랑이든 혹은 집착이든 그리고 어떤 보호 대상이든 같이 함께 있을 때 이후에 떨어져 있을 때 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뭐 도혁과 서진이, 서진과 서인이 그리고 엄마 관계처럼 사랑과 집착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영화를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극장에서 처음 보려고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본 입장으로서는 사실 제가 제 영화 같지가 않고 저도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선배님 연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키는 장면들도 있고 마지막 장면도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관객된 입장으로 제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때우면서 재밌게 봤다. 배우들이 참 연기를 잘 하셨다. 그다음에 뭔가 청각과 시각적으로 조금 충격적인 재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아마 소감이 남고요. 메시지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김나희 배우님까지 예, 답변해 주셨고요.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신민아 배우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순간 없으신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부분의 포인트를 감독님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었는데 사실 영화에서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눈동자의 위치를 조금 더 바꾼다거나 그런 것도 좀 시도해 봤었었는데 지금 서진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서진이가 수술을 한 후에 붕대를 감고 촬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정말 작은 소리까지 오히려 청각이 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공포와 그리고 분명 이렇게 눈을 감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 위치가 있고 내가 한 발자국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정도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어떤 청각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내 공포심에 의해서 조금 그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제로 겪어서 서진이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포심이 저희 영화에서 서진이의 감정을 따라가고 공감을 하신다면 제가 느꼈던 그런 공포가 좀 같이 와 닿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지연 기자입니다. 저는 신민아 배우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신민아 배우는 동공 연기와 더불어 첫 1인 2역 연기 도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화면으로 완성된 모습 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이 자리엔 안 왔지만 이승용 배우도 굉장히 열연을 해서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광기 어린 연기 어떻게 좀 디렉션 주시려고 하셨는지랑 캐스팅 하시게 된 과정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1인 2역 연기를 아주 예전에 다른 영화에서 하긴 했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서진이와 서인이는 얼굴은 비슷하고 같지만 사실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떤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진이는 같은 예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약간 결핍이 있고, 서인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좀 선망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 복잡한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서인이도 자기가 하는 예술에 집중하지만 언니에게 폐가 되는 나의 욕심이 언니한테 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감정선이 분명하게 다른 인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작품의 다른 인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임했고요. 이 한 프레임에서 제 얼굴이 이렇게 둘 나올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어떤 호기심은 있었었는데 영화에서 나온 거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게 인물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인물로 봐졌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질문이 네, 이승용 배우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예, 이승용 배우님의 그 캐스팅 과정이나 그 디렉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주셨습니다. 현민 역이 저는 그 등장이 많지 않아도 되게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역할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냥 열어놓고 오디션도 보고 이제 따로 배우들 컨택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승용 배우가 나타난 걸 보고 이 배우 좋다,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승용 배우가 저희 오디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인물조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고, 이제 디렉션에 관한 부분은 이 사람이 예측 불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뭔가 이런 거를 뭐라 해야 되지, 그 순서가 있는 연기가 아니라 막 갑자기 막 돌변하고 뭔가 예측할 수 없게 감정도 이상하게 보였으면 오히려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승용 배우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신민아 배우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1인 2역 연기를 했다고 잠깐 말씀 주신 영화는 그 무림여대생이라는 영화에서 1인 2역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거는 그냥 참고차. 스크린 첫 1인 2역 연기는 아니라는 팩트를 조금 전달하고자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김남희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왜 신민아 배우여야 했는지, 왜 김남희 배우여야 했는지, 캐스팅 배경, 왜 어떤 작품을 보고 이들이 이 역할에 맞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비하인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배우께는 이제 다들 물어보시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분장이 막 웃기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기괴하고 그랬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관객분들이 살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좀 관객들이 그런 분장을 보고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스팅 배경에 대해서요. 영화 보셨다시피 두 역할 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신민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서진이 이제 안 나오는 곳이 거의 없이 매번 스크린에 존재하고 자리를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연기력이 되는 배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스릴러에서 많이 안 보던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연기는 워낙 잘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넣었는데 잘 봐주셔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요. 김남희 배우님도 이제 제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모리타카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정말 얄밉게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쭉 필모를 봤었는데 다 다른 캐릭터를 다 그것에 맞게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연락을 드렸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웃었거든요. 제 분장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영화를 오늘 처음 봐가지고 사실 그 시각적 정신적으로 아직 저도 적응이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 정말 좀 우스꽝스럽게 웃겼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저도 사실은 보면서 막 비웃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약간 웃기도 하고 좀 기계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적으로 관객들한테 좋은 효과를 비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건 제가 철저하게 의도한 건 아니고 저희 의상팀과 분장팀과 연출님의 그 회의하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직 제가 그 정신적 충격에서 소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어떠셨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다는 게 지금 마지막 답변입니다. 네, 보시는 관객들마다 그 관객분들이 이제 어떻게 각자 보실지 그건 이제 영화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박로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남희 배우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스릴러 장르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좀 타 장르랑 비교했을 때 힘드셨던 점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기하실 때 참고했던 캐릭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장르는 스릴러지만 제가 주로 했던 역할들이 다 스릴러여가지고 스릴러 장르가 아니어도 저는 항상 스릴러를 하고 있는 역할이 많았는데 종종 제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 나는 항상 극단적인 연기를 많이 한다, 아예 미친놈이거나 아예 바보거나 뭔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이번에 거의 그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르가 사실 뭐 극단적으로 되게 스릴러니까 스릴러답게 좀 준비를 좀 해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진 않았고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좀 임했고요. 근데 캐릭터가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 그거를 좀 소화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저희 집이 망원동인데 망원시장에 나가 보면 아주머니 옷들을 좀 많이 팔아요. 어머니 옷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입었던 의상들이 다 거기 가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배우인데 이런 걸 한번 입어나 보고 좀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 옷을 사봤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 선물해 준다고 하면서 그 옷을 사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입어봤죠. 저도 저를 못 보겠더라고요. 흉측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밖에를 한번 나가볼까 구두까지 신고 했는데 차마 나가지는 못했고 집안에서 옷을 입어보고 테러를 한번 봐보고 이랬는데 영락없이 좀 기괴하고 흉측하길래 이렇게 조금 이거를 좀 이 기억을 참고해서 연기를 좀 해봐야겠다 한 정도의 어떤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좌측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뷰즈 이미지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 줄리아의 눈을 원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메이크 과정에서 조금 더 한국식으로 어떤 점을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은 원작을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곡 중에서 캐릭터가 서로 이제 의존했다가 이제 대립했다가 좀 묘한 관계들이잖아요. 서로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원작은 스페인 영화인데 이제 제가 가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 정서였어요. 그래서 유럽 쪽 어떤 그쪽의 정서와 우리나라 정서가 묘하게 달라서 거기서 어떤 나오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돼 진행 방식이라 해야 될까 그 영화를 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방식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뭔가 우리나라 관객들이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정서적으로 잘 이질감 없이 바꾸는데 그런 쪽에 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 초고 나올 때쯤 원작을 봤었어요. 근데 사실 감독님이 봐도 안 봐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봤었고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초고 나올 때쯤 봐서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본까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어떤 장면으로 기억에 남지만 지금은 저희는 그러니까 변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원작보다는 지금이 더 기억에 더 남는 상태이고 감독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스릴러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의 스릴러로 많이 각색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더 재밌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작을 보라고 했는데도 안 봤고요. 그 유튜브에 그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때워봤고 선배님하고의 어떤 현장에서의 케미는 대본에 충실하게 저희가 도역으로서는 도역으로서 그리고 서진 입장에서도 그냥 도역으로서만 연기를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선배님도 이중인격 이제 이인이령 연기를 하실 때 따로따로 캐릭터를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도역할 때는 도역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도역으로만 연기하면 또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인간 자체가 정상일 때도 정상이 아닌 인간이어서 집 밖에 나갔을 때는 원래 제 직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 애써서 서진을 도와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적으로 도역은 도역으로서 만나서 연기를 하려고 했고 뭐 선배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연기를 해봤지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떤 우상 같은 존재였잖아요. 남자들한테는 어떤 이렇게 손에 꼽는 연예인 이렇게 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에너지 싸움 같은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충분히 좋았습니다. 이게 남자끼리 하는 에너지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액션씬 같은 것들 보면은 그때는 정말로 좀 피곤하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를 하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도 이렇게 힘있게 팽팽하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이제 두 배우분들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끝인사 부탁드릴 텐데요. 혹시 뭐 미처 얘기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관전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같이 끝인사 겸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셨다시피 사운드와
영상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극장에서 보시는 게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다들 극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눈동자가 오늘 이제 언론 시사하고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요즘 한국 영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눈동자도 스릴러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1시간 40분 정도 했대요.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도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잠깐 동안 그냥 재밌게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런 영화여도 저는 만족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 배우분들 잠깐 자리 이동해서 대기해 주시면 여기 테이블 정리하고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